괴테의 문장 중에는 우리가 삶의 길을 좀 더 걷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잘못 믿는 사람만큼이나 구속된 노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곤 하죠. 이제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자유가 생겼어.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성장했으니 한계 없는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소리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쾌락만을 쫓는 그 끊임없는 갈구는 서서히 우리의 자율성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즐거움을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일상의 인질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즉각적인 쾌락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진정한 자유가 멈추지 않는 움직임과 목적,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는 힘에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노인과 대나무입니다. 일본 시코쿠 산맥을 걷던 때의 일입니다. 길은 어찌나 가파른지 손을 뻗으면 구름에 닿을 것만 같았죠. 공기는 특유의 신선함을 머금고 있었고 젖은 흙 내음과 소나무 바늘의 향기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그 푸르른 대자연 한가운데서 저는 작고 검은 나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지붕의 짚은 이미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곳에는 하루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나무를 깎아 일상 도구를 만들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과 노고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움직임만큼은 마치 고요한 춤사위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발코니로 초대했고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주 먼 마을에 살던 타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타카는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늘 최고급 비단, 희귀한 음식, 값비싼 향수 같은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지냈죠. 하지만 그에게는 가시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타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원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았고 음악을 들으면 더 시끄러운 소리를 갈구했습니다. 그는 늘 흥분의 정점에 머무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는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멍난 대나무 바구니를 채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타카는 영원한 즐거움의 꽃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꽃의 향기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들 했죠. 그는 늘 그렇듯 서두르며 산을 올랐습니다. 시냇물이나 바위 같은 것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스승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 스승은 사실 젊은 시절의 하루였습니다. 타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금화를 내밀며 꽃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승은 청년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 감춰진 피로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꽃이 피어날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며 이곳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아주 일찍 숲으로 향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대나무 숲을 마치 황금 칼날처럼 가로지르고 있었죠. 스승은 타카에게 칼을 주며 대나무 한 그루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온 힘을 다해 대나무를 내리쳤지만 칼날은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대나무의 진동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나무에는 존중받아야 할 그들만의 리듬이 있다고 설명했죠. 베는 행위는 폭력이 아니라 대나무와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대나무를 고르고 베는 일에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카는 내내 불평했습니다. 그는 나무가 아니라 꽃을 원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스승은 청년에게 대나무를 닦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스승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젖은 천으로 대나무를 닦으며 마디 하나하나와 작은 얼룩까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타카는 다시 투덜거렸습니다. 그에게 대나무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지만 스승에게 대나무는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나무를 아주 얇은 띠로 쪼개는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칼날이 단 1mm라도 어긋나면 대나무 띠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타카는 인내심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도구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기하고 온 마을의 잔치와 술에 대해 떠들어댔죠. 해질녘 하늘이 복숭아빛과 라벤더빛으로 물들 때 스승은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듣거라 타카야. 네가 찾는 그 즐거움은 지푸라기에 붙은 불과 같단다. 아주 밝게 빛나지만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이내 꺼져버리지. 오직 차가운 재만 남길 뿐이야. 쾌락만을 위해 살면 너를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것의 노예가 될 뿐이란다. 그는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삶은 쾌락의 정점이 아니라 평화의 골짜기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대나무 띠들을 보아라. 금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엮어내면 소중한 것들을 지켜준단다. 너는 단 하루 피어있는 꽃을 쫓느라 세대를 이어가는 대나무를 무시하고 있구나. 타카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흙이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은 다음 욕망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평온한 잠을 불러오는 그런 피로 말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태양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면 밧줄의 차가움을 느꼈고 양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에도 은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쾌락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아래로 그 움직임은 마치 호흡과 같았습니다. 스승은 섬유들의 만남에 애정이 담기지 않으면 바구니는 약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타카는 대나무 띠 하나하나가 유일무이하며 각자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 전체의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영원한 즐거움의 꽃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선 더 이상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소박한 정원을 바라보며 비밀을 밝혀주었습니다. 타카야, 그 꽃은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네가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지. 영원한 즐거움의 꽃이란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능력이란다.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꽃은 피어난단다. 타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렬한 쾌락을 쫓던 열망은 그를 스스로에게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욕망은 마치 약물과도 같아서 일상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많은 피로가 자극의 과잉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갈 뿐이죠. 하루는 땅과 대화하는 사람처럼 인내심 있게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물을 수확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곤 했죠. 즐거움은 노동과 땅 그리고 몸 사이의 그 연결 속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흐르는 세월에 겁을 먹고 노년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어린 대나무는 푸르지만 성숙한 대나무는 더 강하고 훨씬 유용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기쁨의 끝이 아니라 기쁨이 무르익는 과정입니다. 타오르는 높은 불꽃을 찾는 대신 훨씬 오래 지속되는 숯불의 온기를
음미하게 되는 시기인 것이죠. 몇 년 후 타카 역시 거장 장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단지 그의 바구니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나친 단맛은 입맛을 망치지만 신선한 물맛은 결코 질리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하루는 대나무 숟가락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음식의 맛은 숟가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의 감사함에 달린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발코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구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줄 한 줄 엮이고 있습니다. 타버리는 쾌락을 찾지 마세요. 빛을 비춰주는 평화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지금이라는 순간이 얼마나 경이롭고 충분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다음 즐거움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가 바로 당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주범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닷물로 갈증을 풀려는 것과 같습니다. 흥분의 정점을 찾을수록 당신의 일상은 공허하고 빛바래 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파멸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매 순간 특별해야 한다는 그 중독에서 옵니다. 이 이야기가 찰나의 쾌락보다 평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댓글에 단순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첫 번째 댓글에 고정해 둔 선물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